알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나감 시장 방송 하루중매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옆에서 리포트 있다고 한 20번 얘기합니다. 시작해야 하는데. 네, 리포트 중요하다고. 네, 리포트 중요하죠. 네. 4월 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크게 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두 분이 네. 또 오늘 반도체가 잘 가서 생각보다 소부장주가 진짜 불을 뿜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두 분이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좋을 것 같지 뭐. 하지만 또 2차 전지를 내가 또 없는데. 나는 못 사. 아니 소개 빨리 해요. 소개. 김장희 본부장이 하창 본부장이 왔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기분 안 좋으시다고요? 아니 특별히 기분 좋을 건 없죠. 왜요? 아니 나쁠 것도 없지만.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은 쉬지 않고. 입은 쉬지 않고. 오늘도 2차 전지 힘들었고 네. 한미 반도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 한화 오션 힘들어. 하나 오션. 아까 맞아요, 오전에 맞아요. 얘기했던 거.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 오션. 자, 오늘 그 이오 테크닉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항상 채팅창에 와주시던 구본식 네. 형님, 오시죠. 그 시베리아노스키 네. 그 프로필 사진. 네. 그분은 요즘 안 보이셔가지고 오늘 안 파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거 혹시 근황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다시 보기는 3프로 머니 채널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머니 채널에서 다시 보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도 그쪽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 힘써주세요. 원래 저희 거 여기서 다시 보기 하면 3만에서 4만 사이는 맞아요. 5만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보기가 지금 잘 안 한 나옵니다. 2천 정도 나오죠. 네. 2, 3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안 그러면 눌러주시고. 삐집니다 여기 다들. 다들 약간 마음이 약한데 또 삐지시는 분들이어서 네. 꼭 어허.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1.45% 플러스 2746, 네. 2746. 코스닥이 0.3% 플러스 882, 88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강합니다. 불을 뿜었다. 잘 간 종목은 뭐 20% 넘게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마감 8분 남았는데요. 네.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장 중에는 상승 종목 수가 또 하락 종목 수 대비했을 때 많이 또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안 좋아지나 싶었는데 역시나 다시 살아나면서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좀 올라왔고요. 오전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 오전에는 압도했거든요. 상승이. 근데 그거 좀 아쉽긴 하지만 변화가 크게 없었던 거는 선물이 오전에 한 4천억, 5천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5,600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 뭐 현물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래도 안 나간 게 어디예요? 3,800억 들어와 있고요. 기간도 1,650억 들어와 주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은 이제 새벽부터 고민 많이 했던 게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역시 화타윤의 효과인지 진짜요? 자동차가 또 불을 또 뿜어줬습니다. 진짜요? 사실 이제 자동차가? 갭 안 메우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긴 했는데 현대차 5.56%. 그렇죠. 진짜? 기아 4.9. 4.91%. 물론 대통령의 발언이 있긴 했어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죠. 저는 화타윤의 그 오로라로 이렇게 패시브 장판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와. 하고 있고 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바이오가 오늘 또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까지 좀 좋았으면은 다들 좀 축제 분위기로 좀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바이오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오픈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울타 뷰티 관련된 부분에서 화장품 쪽 면세 일부 종목군들 그래도 대장주격에 있는 종목군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희비 교차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좀 소부장이 완전 힘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의 포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5% 같다고요? 야, 수급솔님이 어제 그랬잖아. 네.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더 반등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은행주 베팅 하셨잖아요. 은행도 또 올랐지. 은행도 올랐죠. 어제 그것도 올랐죠.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냐라고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네요. 그거 네. 이제 그랬죠.
현대차 잘 갑니다. 현대차 최고입니다.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다른 정확하시네. 약간 믹스된 것 같아. 네. 지금하고 다른 옛날 대통령하고. 아 그래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실 뉴스를 몰라요.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워딩이 아, 그러니까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해서 이제 안건을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추가적인 뭔가 이제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대통령 발언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을 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이제 금요일 네. 주말 빼고 나면 월화 며칠 안 남았잖아. 그렇네요. 선거 내일부터 사전 투표일, 오늘부터인가? 금토 내일부터인가? 내일부터 네, 네, 금토 이렇게 사전 투표일 그리고 이제 4월 10일에 네. 투표. 민주 투표해야죠. 해야죠. 네. 명성열님 투표하라고 좀 말씀해 투표 꼭 해주십시오. 잘한다. 와 잘한다 투표 잘한다. 다 하셔야죠. 저는 사전 네. 투표일에 하고 이제 10일에는 좀 놀고 쉬고 쉬고. 이렇게 하려고요. 저도요. 자, 알겠습니다. 장 네. 종료 4분 전 쏠림 현상에 있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을까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장 시작할 때는 상승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2대1 비율로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장 마감 거의 다 돼서는 반반이에요. 1대1 비율로 400 종목 대 460 종목, 코스 닥에서는 700 종목 대 850 종목 이렇게 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큰 상황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 이런 쏠림 현상 내일 실적을 두고 좀 선택적인 무언가의 움직임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확실해지는 게 내일일 거고 네. 뭐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군이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최근에 움직였었던 산업군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기가 좀 일단 편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반도체만큼 확실한 게 있나? 아, 라는 부분에서 해석을 해보면 반도체보다 확실한 게 있나? 그치. 없다. 약간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있어요? 변압기. 아이 변압기도 이제 반도체랑 AI 같이 쪽으로 가는 거죠. 같이 묶어서. 변압기도 반도체다. 네. 그래요? 반도체 AI 쪽으로. 네, 그러니까 물론 변압기는 AI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왔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탄력을 트리거가 받았다. 탄력 오늘 뭐 일진적이 막 20%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반도체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버터스코님이 꼭 버터스코. 읽어주세요 하시면서 내일 삼전 어닝 쇼크면은 다른 섹터로 수급이 퍼지려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 아니 어닝 쇼크면 다 빠집니다. 어닝 쇼크 다 빠져요? 다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섹터가 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잠정 실적이 지금 뭐 5조 얘기 나오고 만약에 3조 8천억 이렇게 나왔다. 그럼 저는 2% 이상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지수. 3조 8천, 4조 8천. 4조 8천. 아니 4조 8천이면 2%까지는 안 빠지죠. 아니요. 2%까 두 분 의견이 좀 갈리네요. 갈린다. 그럼 요거는 아니 이따가 지수가 지수가. 삼성전자 5조 2천 이하 나오면 확 빠져. 그래요? 그럼 기대치가 5조 7천, 5조 9천 나왔는데 5조 2천 나오면 그냥 패대기 치지. 그러니까 셋 그게 중에 높아진 게 셋 중에 별로 둘은 좋은 건 패대기 아니야. 친다. 예. 기관 그제 외국인 개인. 개인 중 두둔 패대기 침 내려가지. 2%안 내려가면 그럼 그때는 뭐 3천이 바로 가는 거야. 개인은 패대기 안 칠 것 같은데. 이따가 그러면 개인만 삼성전자 사겠죠, 그러면. 이따가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네. 그냥 재미로 개인적으로 다 예측 한번 해보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한번 시나리오를 좋아요. 한번 짜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그 실적이 애매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본 실적 봐야 된다고 또 질질 끌면서 갈 애매하기가 거예요. 몇이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5.2? 5.1? 5.1. 그건 5.1. 마이너스니까. 5.1 마이너스요? 그건 마이너스죠. 5.4 해야 되나? 5.4. 5.4는 나와야 돼. 5.2 5.4는 나와야 돼. 애매. 오, 삼성전자 실적 관심 엄청 많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3시 29분 장 종료 30초 전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랑 바이오는 좀 빠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장 초반에는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힘을 같이 내줬었거든요. SDI도 3%, 네. 엔솔도 2%, 에코프로, BM도 좀 올랐었고.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거 후반 갈수록 결국 빠져서 마감하는 거는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테슬라 이 돈나무죠. ARKK 그쪽에서 대량 매수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상승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사실 2차 전지를 좀 정말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P나 Q 좀 약간 지금 시점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꺾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은 그것도 이제 본전에서 최근에 잡으신 분들 좀 탈출하려고 할 거예요. 왜? 지금은 반도체가 눈에 막 보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아 반도체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라는 맞아, 생각이 막 강하니까. 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본전 근처만 오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한 산업군들이 뭐 저 PBR 같이 뭔가 좀 강력한 뭔가 이벤트 드리븐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 그래서 그거 고민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할 건지 네. 아니면은 다른 거 조금 수급 쏠릴 때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 그냥 포지션 홀딩 할 건지 요거는 네. 오늘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야 고민을 되는, 해야 된다. 네, 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미 시장이 좀 끝나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3시 31분 지났고요. 윤상빈님, 양말님, 무지개님, 제놀님, 우리 땡땡땡 이렇게 땡땡땡. 김미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장이 종료가 됐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일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냐 라이트하게 한번 예측을 하는 한 시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3시 31분 지난 상황에서 수급이랑 전반적인 장의 종료 내용 하창원 본부장님이 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코스피 뭐 좀 약간 이 움직임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방금 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42.01 포인트로 전거래 대비했을 때 1.29%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2.91 포인트로 전거래 대비 0.34%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아까와 크게 다를 게 없이 조금 하락하는 게 우선하는 부분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기관이 막판에 또 다 팔았네요. 분명 아까 동시효과 때 1,000억대 이상의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 제 HTS 기준으로 마이너스 168억이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막판 패대기를 한 거죠. 이거 어디서 했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5,800억으로 한 400억 정도 늘었고 선물은 5,100억대로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프로그램 비차익 2,300억대 좀 들어와줬고요. 그다음에 뭐 원달러 환율 뭐 어느 정도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뭐 유가라든지 이런 흐름들 우리가 계속 측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도 조금 줄었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 13조 정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11조에서 22조 수준으로 총 토탈 한 23조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HD 현대일렉트릭, 삼성 SDI 이런 순이고요. 하이닉스는 1,400억, 삼성전자를 1,200억, 300억 요 정도 좀 담았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주성 요렇게를 잘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 다 불을 뿜었던 이야. 그런 종목들. 외국인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죠. 알고 있죠. 지네들도 지금 그죠? 쏠리는 대로 사는 거야. 쏠리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자기 머리가 쏠리는 대로.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쏠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은행 그게 아니에요. 쏠 그거 다른 거. 솔. 그거 아니야? 신한은행, 신한솔. 알겠습니다. 씩씩하지 않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던진 거는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JYP. 멘토가 1,600억 던졌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산 것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이닉스를 원래 좀 던졌잖아요. 근데 다시 사네요. 그래요. 기관이? 아니 외국인이. 외국인이 뭐 반도체라고 붙은 거는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네, 될지 모르니까. 외국인이 마스켓으로 살 수도 있고요. 외국인의 대량 쇼핑. 마켓스. 기관이 또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산 거 1위 보기. 코스닥에서? 보고 그거 맞추려고 하면 뭡니까? 하나 뭐게 마이크로. 하고 퀴즈를 냈는데 답안지를 봐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 마이크로? 하나 마이크로. 와. 아니 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오늘 사면서 불을 뿜을 수가 있나요? 서 친한가 보지. 전화했나 보지. 헬로, 너 사니? 톰, 난 사자. 이렇게. 뭐 이러면서. 그렇게도 해요. 친한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외국인이 어떤 액션이나 네.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 네, 네.
얘네 뭐 알고 있나? 라고 쟤네가 특별한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럴 때도 있죠. 아. 그럴 때도 있고 대화하다 보면 아 얘가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떤 테마로 그러니까 이제 혹해서 네. 하겠구나. 근데 그 친구들 한 세네 명 있으면 네. 같이 움직일 것 같구나.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가 들으면은 자기도 그거 가지고 기관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면서 네. 야 좀 시장이 이런 분위기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분위기 잡으면 그게 하나 형성되는 거죠. 아, 쓱 그래서 흘리면서. 그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가 무시 네. 못해요. 오. 뭐 꼬민치만 지역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고. 오. 애플 각각 애널리스트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반도체 이렇게 외국인이 싹쓸이해서 담은 거는 네. 별로 그렇게 내일 좋은가 보지 삼성전자 실적이.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모르죠. 얼추. 얼추는 애널리스트 많이 얘기하니까 모아지니까 대충 나오겠냐 자기들 베팅하는 거야. 그거 70% 그럼 하고. 우리랑 별다른 정보는 없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몰라. 외국인이 외국인 정확히 외국인 다 알겠어? 외국인 다 하긴 많은 사람. 아랍 사람도 있고 미국 그냥 사람도 모르는 있고 다 사람도 홍콩 있고. 사람도 있을 텐데. 모르는 거죠. 어때요?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까지 해가지고 1, 2, 3, 4위 종목 수급 종목들이 싹 다 이 반도체 반도체. 종목이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 여기에 뭔가 의미를 둡니까? 내일과 연관해서 지금 실적 최근 한 주 연관해서. 동안 계속 그 의미가 그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 앵무새 그럼 내는 거 같아. 형, 내가 뭐 매일 하는데 나도 똑같은 질문 나도 답 알고 질문하는 거지. 왜 그래 선수끼리. 빨리 얘기해. 간보지 말고 빨리. 아니, 이 사람들도 다 알아. 맨날 보는데 당연히 다 알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아 그럼 요 질문까지 껴도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잘 가던 한미 반도체 네. 오늘은 뺍니다. 마이너스 5%. 이오테크는 샀다니까. 살 거 많잖아. 그 주성도 한미를 사고. 팔고 다른 걸 산 거죠. 이오테크는 사고 너무 하나 마이크로 비싸니까. 사고 살 게 많잖아. 아니 비싸다기보다는 많이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지금 한미는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 물론 오늘도 한미가 막 20% 30% 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안간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은 어. 한미 주주가 어차피 한미로 재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럼 그거 팔고 이오든 뭐 딴 거든 그렇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믿음이 있는 거야. 한미를 이만큼 갔잖아. 근데 한미 이만큼 했는데 그럼 이번엔 2호로 가볼까? 삼성양 비중 높은 거 가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슉 올라가죠. 그런 판단은 한미 이미 얼마 그 쓰요? 5초 만에 하는 수도 있고 5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5시간 에 5일 뒤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5일 뒤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 판단은 5시간 이내 해야 돼. 5시간 이내.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네. 기관 투자가는 50분 이내에 합니다. 돌리고 나서 1시간 내에 결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여러분이 뭐 소식을 들었으면 그 판단은 5분 내야 돼. 아니면 낮게 잡을 타임을 놓친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네. 개인이 그 스피드를 따라가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잊지 네.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오를지 모르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빠졌다 어저께까지. 네. 아씨 그래도 아무리 해도 너무해 그러면은 좀 들어가는 거야.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오늘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뭐가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은 누군가는 어저께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알았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도 있나? 동양이나 움직임 같은 걸 몰랐을까? 알 수도 있지. 그 완벽한 비밀은 없거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안 쓸 뿐이지.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장TV님께서 네. 반도체에서 수급 도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왕창 넣으면 순식간에 매수세가 몰린다. 그거를 이제 개미들이 같이 타니까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붙으면은 저긴가 보다 하고 같이 따라가는 개미들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와. 그렇게 돈으로 찍어 누르면서. 누가 기가비스 5초 만에 판단하고 입성했어. 축하드려. 똑똑한 분이야. 네? 네? 기가비스 입성했다. 기가비스. 기가비스 5초 만에 판단하고 입성한 게 축하할 일입니까? 그 판단을 잘한 거죠. 기가비스가 좋아요? 지금 저도 아니, 유리기판 테마 해가지고 오늘 아. 그동안 안 빠르게 간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얻으셨으니까. 된다. 근데 넘버는 안 나오거든. 실적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있는데 얘가 가야 되겠네. 그걸 내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액션을 빠르게 해서 수익을 빠르게 챙기는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다. 난 그런 신중하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싶은데. 우리 다 가는데 혼자 여기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신중하게 맞는데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은 그때는 과감할 수가 있죠. 이게 티핑 포인트냐 헷갈리냐 이거는 간복이냐 이거는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네. 수익 그 산업이 딱 정확하게 픽스가 되면요 매매하는 건 쉬워요. 왜냐면은 그 HTS마다 다 다르는데 키움증권으로 보면은 이제 순간 체결량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 네, 뭐 이제 뭐 키움으로 하시는 분들은 엑스레이 뭐 체결량 분석기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디에 수급이 쏠리고 있고 보이지? 전거래 대비 얼마나 오른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 특히나
저는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키움에서 VIP도 돼봤었기 때문에 네. VIP일 때는 그 얼마나 사고 파는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물량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종목에 누가 얼마나 샀고 팔았고 대량은 이거 그 수량 설정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급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요. 산업만 보이면 그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뭐 그렇게 이렇게 완전 쏠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기계적으로 또 모두가 이렇게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칩니다. 어느 예, 부분에서 great. 노를 외치십니까? 그레이트. 어느 이렇게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싹 산다? 그리고 이렇게 쫙 올려놓는다? 함정이에요. 이제 나가려고. 예, 함정이라고. 내일 이제 함정 이제 터진다. 오케이. 내일 오전 2,000원 나면 함정콜. 내일 컨센서스 밑에 해도 떨어질 것 같아. 완전 컨센서스를 만나도 예. 부합해도. 그러니까 오. 오피셜 컨센서스가 어제까지 나온 거를 기준하면 5조 2천억이에요. 5조 2천억이 5조 7, 8천억의 꼭다리 대비했을 때 네. 10%니까 그거 이상 빠지면은 빠지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고 내가 봤을 때 5조 4천원 나와도 좀 까리까리하긴 해.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뭐 하세요? 채팅 치셔야죠. 네가 민준아 네가 뭘 아냐? 우리 약속 대련이잖아. 선수끼리 아니잖아요. 민준아 너 뭐 알아? 민준이 빠져라 하차해라 구속 수사 뭐 이런 거 오늘 왜 올려주셔야죠.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간다 막. 왜 이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약속 네. 대련 우리 자 맡은 바 역할을 좀 합시다. 자 알겠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오고 하지 마. 있어요? 너 그래서 안 넌 되는 거야.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삭발할 거다 너는. 채팅을 보면은 진짜 진심으로 욕하시는 분은 제가 아이디를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리스너 분들이 딱 듣다가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섹터로 가서 네. 한번 섹터 쭉 살펴보죠. 네. 네, 오늘 뭐 사실 반도체로 다 넣을 수 있었는데 또 그러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서 금융주랑 자동차, 구리, 에너지 좀 포함을 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뭐 대장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이런 하나마이크론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표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들을 뺀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다 넣으면은 요거 장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켓이라든지 뭐 그런 쪽 다 움직였고요. 변압기 오늘 뭐 전선까지 해서 엄청나게 잘 움직였죠. 좀 전선 쪽 들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조금 덜 움직여서 좀 화딱지가 났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일진전기가 전고점도 뚫어주면서 막 20% 장중에 막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최근에 사신 분들은 뭐 다 수익권에서 오늘 좋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쟤네는 다 같이 갑니까? 아니면 특별 유독 잘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다 잘 나가죠. 다 다 잘 잘 나가는데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뭐 이전부터 4만 원, 대장이지. 5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가장 대장인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쪽에서는 좀 탄력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재룡전기가 확실히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선 쪽에선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죠. LS와 일진전기였는데 일진전기가 탄력도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걔네는 변압기랑 전선을 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선 쪽으로만 아예 보실 거면 LS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변압기 같이 보실 거면은 일진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유리기판 뭐 최근에 굉장히 제일 핫합니다. 요 네. 세부 반도체 부분들 중에서는 유리기판이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AMD를 필두로 이벤트가 최근에 이거래일 전에 트리거가 생기면서 뭐 HB 테크놀로지, YC캠 이거 전거래일에도 제 뉴스에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이제 양산 관련된 부분들 그런 이벤트가 터지면서 오늘도 뭐 엄청 올랐고요. 뭐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2, 3주 정도 보면은 뭐 100%? 거의 1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어요. 다 그럽니다. 다 엄청 다 엄청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랑 자동차는 오늘 어쨌든 저 PBR에 대한 다시 네. 한번 정책 모멘텀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구리는 11개월 만에 선물가 최고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 기사 있으니까 기사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쪽도 일부 오늘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구리 원자재 또 베팅하는 월가에 그런 뭐 있죠. 돈도 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좀 있고. 중국 알겠습니다. 회복하면 뭐 구리 수요까지 붙고 공급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광 재련 그 줄여가지고 공급 네네. 타이트하니까
더 갈 수도 있어요. 아침에는 자동차랑 금융주가 좀 치고받고 하더니만 이제 금융주가 살짝 좀 장중에 상승하던 거 대비 조금 떨어지고 조금 자동차가 자동차 5% 그냥 쫙 가버리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4.8%, 네. KB금융이 3%이 정도로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PBR은 이제 딱 자동차랑 금융주 요것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이 핵심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는 정책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고 자동차는 어쨌든 수출 데이터가 좀 꺾이고 있지만 ROE로 보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쪽이 좀 저는 여전히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그 저 PBR이랑 네. 중국 모멘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CJ는 어떻습니까? 왜냐면 CJ 올리브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메가까지 올리브영 IPO 있고 한다고. 뭐 중국 모멘텀 있고 거기에다가 지주사니까 저 PBR까지 살짝 좀 붙으면 CJ가 저번에 우리 한번 다 다뤘지. 네. 그래서 이게 꽤 올라왔기는 한데 13만 원? 그래도 지주사 중에서는 얘가 제일 그래도 매력이 지금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왜요? 저는 다른 지주사도 매력적인데 예를 들면 LS LS도 지주사. LS 저 형도 나중에 그 얘기 편합기 하려는데 그쪽으로 가네. LS 오늘도 LS. 변압번호. LS 일렉트도 갖고 전선. 있고 지주도 돼 있고 근데 2차 전지도 CJ는 올리브영 말씀해주신 그거가 준데 네. 걔가 상장 얘기가 있다가 없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노이즈다. 그 컨설이 노이즈죠. 있어. 만약에 어. 애널리스트가 좋게 생각하는 걸로 하더라도 맥스멈 15만 원 아니에요. 주가 좀 올라왔잖아요. 업사이드 많지 않나?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지. 살 뻔했네. 어휴, 알겠습니다. CJ 아웃. 자. 살려주셨다. 저희 살 그럼 뻔했잖아. 깜빡 속아서. 저희 그럼 하락 섹터도 볼까요? 하락 네. 섹터 갑니다. 하락 섹터에 저는 엔터주를 정말 넣고 싶지가 않은데 엔터주가 계속 나와서 이건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좀 거듭 드리겠고요. 형 죄송할 필요 없어요. 네, 화장품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울티 그 이슈가 있는데 그 뉴스 울타 있는데 그것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엔터주 오늘 또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자꾸 팔아요. 왜 JYP가 팔아? 4% 오늘 가장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판 종목이 JYP. 외국인은 외국인 그 리포트를 보나 봐요. 그때 말씀해 근데- 주셨던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거 아닌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뭐가 좋아? 매집 4월 하시는 달에는 분들에게는 파이팅입니다. 4월 달에. 엔터주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래프를 위치. 봐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엔터는 2분기 이후부터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2분기, 3분기 특히나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맞아, 연말에는 콘서트들 콘서트도 많아지고. 있고 이제 BTS도 대부분 절반은 돌아오니까 그런 모멘텀도 붙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스타디움이나 동급으로 가니까 진짜 이 콘서트발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빠진 거는 저는 너무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 한 번만 물어봐도 돼요? 엔터 4월 달에 갈 것 같으면은 1번. 혹은 안 갈 것 같으면 2번. 아니 JYP 그 4월 말고 4월 저는 선취매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니 4월 말고 질문을 12월로 해보세요. 12월? 그러면은 가지. 누가 형.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 장사하면 안 돼. 문 닫아야 돼. 우리는 5월 그래 5월 비자빌리티 2, 3개월이지 뭐 5월, 4개월도 5월. 길어. 너무 멀잖아. 4개월도 미래를 모르는데. 아이 그래도 갖고 계신 주주분들 실망할 수 있으니까. 형 12월이면 카리나가 남자친구 2번 정도 바꾸겠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너무 길었다. 5월. 와 근데 올해 지금 이가 막 올라오고 채팅창에 있어요. 2가 더 많네요. 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 4월 달에는 조만간은 못 간다. 나는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요. 보팅에 붙이지 말라고. 오히려 좋네. 어, 여론이 이렇게 진짜. 안 좋을 때가 최저점이야. 그래요? 완전 땡큐. 아니 인간 지표 보고 본인 살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1번 갑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 채팅창에 아이고. 여론조사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섹터 엔터 외에 또 뭐 옆에 뭐 있었죠? 조선주. 조선. 네, 조선주는 네. 하나오션이 조금 많이 빠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게 좀 부담감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좀 확장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2거래인가 3거래일 전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조선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사업을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벙커링 사업 추가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 부분 추가하는 데 있고, 해상풍력 뭐 추가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쪽과 연관된 쪽을 확장을 하는 부분으로 사업 그 정관을 좀 개편을 했어요. 근데 하나오션이 요번에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막 물음표 생긴다, 이거 뭐 시너지 날까 요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뭐 벙커리 상업 쪽도 그렇고 뭐 플랜티아 뭐 계속 해왔었던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쪽으로 또 뻗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개별주로 끝날지 아니면 뻗어 나갈지는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제 이거 잠깐 보실래요? 네, 이거 잠깐만. 보시겠어요? 리포트 네. 충돌 그 보여주실래요? 네. 설명해 주시면 네. 됩니다. 리포트가 충돌. 지금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 가지고 리포트가 오늘 2개가 나왔어요. 아까 저기 우리 보노 저기 본부장이 얘기했을 때 이거지, 그쵸? 맞아요. 삼성증권에서 하나오션은 TP를 28,000원 이렇게 다시 제목은 삼성증권에서 하나오션을 다시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상황 이렇게 해서 했고요. TP는 2.8만 원인데 바이는 유지했는데 이게 이상하죠. 지금 목표 주가는 내린 건가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아.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는 그 뭐 인수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해상풍력 네. 디테일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자세히 알려주고 나면은 목표 주가건 투자 의견을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은 원래 갖고 있는 목표 주가 그대로 하면서 바이 뭐 이상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점심 먹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증권회사에서 하나오션의 하나투자증권이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아니 내가 웃었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아니, 중요한 건 않아요? 오늘 리포트 나온 게 이거 2개밖에 없었어. 아니, 한 군데 있었는데 그건 밋밋한 거고, 하나투자증권이 바로 올렸어. TP 34,000원 유지. 이건 바이지. 네. 해상풍력 날개를 달다. 주가 급락은 매수기. 뭐라 주가 나왔냐면은 급락은 매수기. 이렇게 얘, 세게 나가. 얘가 얘기한 해상풍력 불확실한 거 있잖아요. 이게 4천억 주고 샀는데 돈은 충분하고 유상증자 돈은 충분하고 이게 1조 매출에 몇백억 흑자 그 기조래요. 이걸 원래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이런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맞아요. 아주 네, 새로운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에요. 물론 발표하면서 그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바로바로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이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쁘게 볼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충돌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 며칠 사이 리포트를 보니까, 리포트가 아니고 여기 있었죠. 하나가 호주, 이거 호주 맞지? 호주의 방산업체를 인수한다고 했다가 인수 절차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호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인데 호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그저께 나왔거든요. 그저께. 그 주가가 보니 주가는 5일 전부터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5일 전부터. 요거 나오면서 어제 오늘 이제 빠진 건데 요거 눈수 남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낮은 목표 주가 25,000원이에요. 중립이 딱 하나 있어요. 난 바닥에 왔다고 봐요. 바닥이 왔다고 본다. 네.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에 동의 안 합니다. 여기에 저는 전문가 아닌데 느낌적으로 이렇게 충돌할 때는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으시니까 네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종이신문 뜯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네. 거기 안에 내용이 조선업이 어쨌든 1등 다시 되찾은 거, 수주잔고 훨씬 더 늘어난 거,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선박에 대한 전망들 그런 거 좋은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조선업 제가 한번 또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28년, 29년까지 도크가 네. 계속 모자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꽉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짧게만 안 보시면은 조선 쪽은 저는 충분히 수익을 누리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기간만 너무 짧게 잡지 않은 요 산업이 길기 때문에 짧은 그 긴 사업 사이클이 긴데 요거를 짧게 잡으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쇠도 이렇게 자물쇠가 맞아야 열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것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의 문제야, 비중은. 비중의 문제다. 너무 많이 나죠. 어쨌든 두 분 다 조선주를 긍정적으로 네. 보고 계신 편이고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그런 이슈, 이 네. 이슈에 따른 하락, 요거는 노이즈라고 보시는 편이고. 네. 그쵸. 알겠습니다. 감동적인 네. 슈퍼 출시 왔네요. 아이오호님 오랜만에 15,000원 보내주시면서 나는 3천 가도 민준이 형 머리 안 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요. 저거 행간의 밀도록 의미 있는 거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데 밀려고. 그렇지.
아무도 편이 없어. 아니 왜 감동을 깹니까? 머리 안 밀었으면 좋겠다고 아. 했는데 아니, 다른 뭐- 데는 미는 거 그쵸, 괜찮다. 머리를 안 밀었으면 야. 좋겠다고 했지. 딴 데 안 밀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보였어. 행간의 의미. 우리가 강조한 행간의 의미. 행간의 의미. 네, 행간의 아. 의미. 흥간이 많이 얘기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밀 일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아직? 2,850? 네. 왜 있지? 왜 없어? 근데 내일 잘 나오면은 내일 6조 나오면은 가는 거야. 딱 15,000원 저것도 가격의 의미가 있잖아요. 딱 하나 깎을 수 있는 그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분명은 내일이야. 6조냐 5조 3천원이냐 따라갖고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오호우님 좋은 우리 슈퍼챗 15,000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특징주로 넘어가요. 어떻게 해요? 아 특징주로 네. 특징주 가죠. 특징주로 넘어가면요. 오늘 네. 너무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 밑에 몇 개 더 특징주들이요? 있는데 탑3. 밑에 탑3. 가려졌어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뭐 반도체죠.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갱신한 거,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신규 공장 건립하는 소식이 있었죠. 뭐 그거는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네. 아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샀다면 그것 때문에 사면 안 돼요. 28년 전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52주 신고가, 좋아요. 그다음에 엔캠 오늘 넣어놨어요. 아하. 엔캠. 이렇게 많이 좋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사실 뭐 개별적으로 잘 간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하나오션은 뭐 떨어진 거 뭐 이런 거는 있고. 네. 두산이 왜 갑자기 증권가가 있다는 목표가 상해? 두산. 지중에서 아니 그게 그거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서 수혜받을 수,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 지분 판다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파니까 두산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그 정도 있었습니다. 했겠네. 파니까 두산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산 그- 로보틱스가 안 좋다는 건가? 돈이 아니, 생기니까. 두산이 유동자금이- 생기잖아요. 아. LG 화학이 LG 엔소 팔면 LG 화학은 좋잖아요. 똑같은 거지.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진짜 미래 가치가 있어서 이게 핵심 아 지분 많이 갖고 있어. 지분 너무 많아요. 너무 60몇 프로야. 60%. 지분이 너무 많긴 해요. 지분 줄여야 돼. 그래요? 네, 줄여야 되는 거야. LG 화학도 LG 엔소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 네, 언젠가 그쵸. 줄여야지. 뭐 좋은데 왜 줄여? 왜 줄여요? 응. 다른 걸 좋은데 수- 왜 줄여요? 아 돈 필요하잖아. 그 지분 걸 갖고 수 있으면 어차피 일대 주주 그대로 유지하는데 60% 갖고 있나 55% 갖고 있나 48% 갖고 똑같은데. 뭐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요? 두산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왜 파냐고. 아니 되잖아. 아니 그게 그거 아니라 같이 도와줘. 아니 그게 이해가 아니라 안 되긴 그러니까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PBR에서 뭐 삼성물산, KCC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을 팔아서 뭔가 할 수 있다. 아 새로운 산업 예, 사업을 뭐 투자를 조금 하거나 더-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이미 한번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분 두산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ROE 도템이 안 되는데 빨리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분 유지하는 정도로 최대 주주 뭔가 투자해가지고 리턴 온 에퀴티를 해야지 네. ROE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아하. 해야지 PBR이 높아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오레오님이 정확하게 정답 주셨어요. 현금화지. 현금화지. 그만 씨 부르는 잘하네. 거지 그만 씨 좋다. 해주셨습니다. 그 지주에서는 현금 아니야. 걔네가 현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유머. 그대로. 유머로. 유머. 아 미안해. 오늘 다들 조금 텐션이 과하네. 왔다 갔다 하네. 과하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주 봤고요. 뉴스로 뉴스. 넘어갑니다. 아, 네. 뉴스 보면요. 네. 요게 왜 안 바뀌었지? 네. 이 비농업 고용 생각보다 되게 좋았다. 요거. 네. ADP 민간 고용. 민간- 근데 어차피 내일이 핵심이어서 어쨌든 요게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고용 시장이 좋다. 네. 음. 네. 그럼 그런 어떻게 되는 Which is 거예요? bad. 그건 금리는? 나쁜 거죠 주가에는. 굿이즈 배드죠, 이거는. 그러니까 굿 is 이게 bad예요. 나쁜 의미지. 고용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했었던 요인이 그 GDP랑 고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세면은 무리하게 지표들이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고 그럼 6월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다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들 그리고 지금 연 한 번 내린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어. 의장들 사이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중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고용이 센데 파월 의장도 이 파월 의장이 연내는 한다고 했지만 6월이나 막 약간 그런 뉘앙스로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시장에서는 3번 인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6월도 아니면은 이제 물음표가 중중중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김장현 본부장님이 아침에 한참 했습니다. 아. 네, 10분 했는데 네. 결국 저희의 굿뉴스가
금리 인하에는 배드 배드 뉴스인데 인하. 네. 그게 왜 미국 시장에 좀 덜 반영되느냐? 이민자가 늘어서 고용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수치로 보면 이민자가 들어온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아. 고용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이민자 임금은 적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는 그만큼 영향을 못 못 미치더라. 미친다. 그래서 굿뉴스가 굿뉴스로 받아들여지더라. 아하. 깔끔합니까? 내일 그렇게 나오면 확실히 근데 고용 보고서를 봐야 되더라. 이거는 민간인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민간 정부 고용이더라. 깔끔하다, 깔끔하지? 깔끔했습니다. 역시 정리 되게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예컵. 자, 파월 얘기,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은요? 네, 기사 빨리 보면요. 일단은 반도체 쪽이 너무 좋은데 따로 뭐 기사 가져올 게 없어서 하이닉스 걸 일단 들고 오긴 했는데 넘어가세요. 어쨌든 핵심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다. 이거 원래부터 하기로 했던 거고 네. 인디아는 확정진 거고 그 전부터 알았던 거고 이것 때문에 오늘 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사면 안 돼. 근데 오케이. 이전부터 알았던 건데 오늘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강했던 거예요? 그냥 그냥 어제 수급이 어제 빠졌잖아. 어제 빠졌으니까. 어제 대만 그 TSMC 때문에 우리 TSMC 기한 그 대만 어제 지진난 거 빠졌다고 오늘 5%. 어제 빠진 게 잘못됐다고. 아니 잘못했어. 마이크로는 오늘 몇 프로 알았지? 한 4, 5% 오르지 않았어요? 네. 어저께도 거의 안 빠지고요. 우리는 어저께 3% 이상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4% 정도 이상 올라가야지 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복구에 불과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이 뭐 최근에 금이랑 은도 진짜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사실은 핵심은 요겁니다. 요 밑에 요 세 줄을 잘 읽으시면 되는데 생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페루나 파나마 이런 좀 주요 생산국에서 광산을 폐쇄하는 거 요거 이제 1차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련 수수료가 좀 이제 부담이 되니까 구리 재련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축소하기로 했어요. 이게 완전 두 번째 트리거로 빵 터지면서 구리 가격이 슝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닥터 쿠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인데 요게 또 중국의 PMI 지수가 50을 넘겨서 확장 구매로 가니까 그러면 뭔가 인프라나 이런 거 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급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수요단에서도 뭔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스토리로 가면서 선물 가격이 어쨌든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00달러까지 간다는 예측들이 거의 만 달러. 9,700달러까지 간다. 지금 원래 구리 가격 그게 얼마입니까? 지난 과거에 한 1년까지 8천 초반에서 그쵸. 왔는데 그게 이제 20% 이상 차이 나니까 엄청 차이 많이 나는 근데 거죠. 구리 광산도 이거 하려면은 15년 걸리는데 지난 5년 동안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게 구리 광산 이렇게 하는 거 최근 5년이 그전 5년보다 15분의 1밖에 액티비티가 없었어요. 광산을 개발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좋아지면 구리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단기가 아니더라도 거기다 뭐 저기 데이터 센터고 뭐 하잖아요. 그럼 거기 또 구리 또 들어가고. 그러네. 그래서 구리 값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원자재 리포트 나온 거 얼마 전에 소개시켜줬는데 그 리포트 보면은 쫄깃하죠. 거의 변압기 같은 식으로 생각.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근데 그 변압기랑 산업 보고서 꼭 읽어주세요. 예, 변압기 이 설치를 할 때 변압기 구리가 송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뒷라인에 전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선할 때 구리가 필요하니까 오늘 뭐 이제 전선주들 좀 강했잖아요. 그 네. 구리 영향도 있어요. 구리 영향도 있습니다. 예. 원자재 리포트 나오는 리포트 진짜 많이 나와. 네, 진짜 많아요. 예. 오늘도 꼭 리포트 긴 거 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개시켜드리고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 계속 오른다는 거, 공급 부족, 수요 폭발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른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뉴스 있을까요? 네, 이거 뷰티 업계에서 울타뷰티가 오늘 CEO 발언으로 출렁거렸는데요. 소비도나 직격탄 이게 이제 사실은 면세 쪽에서 뭐 글로벌 텍스폴이나 이런 쪽은 좀 그래도 버텨줬는데 화장품 쪽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 특히나 미국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안 좋았는데 밑꼬리를 좀 크게 단 종목군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엘프뷰티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플랫폼끼리 경쟁을 하면서 사실 수익성이 떨어진 거지 화장품에 대한 뭐 SNS발, 뭐 OEM발 이 기존의 트렌드 자체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잘 해석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기회를 잡아보시지 우리 않았을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기 전 미국이잖아요. 미국 네네네. 사람이잖아요. 주로 뭐 중국 향으로 좀 어펠하는 화장품 그런 쪽 라지 네. 케이크 이거는 관계 없는 거 사실. 그쵸. 예. 근데 그래서 분위기상 오늘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날 팔지 말아야 돼. 오히려 어저께 뭐 저기 저는 저기 지진 났을 때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 타이밍인지 버틸 타이밍, 살 타이밍인지 그렇죠. 그런 거 미스하면은 잘 갖고 있는 거 놓치게 되거든. 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빠르게 뉴스 다음 볼까요? 뉴스 보면요. 조선주 아까 하나오션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채팅창에서 한조에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은 수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 조선주에서 한조회가 탑픽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환경선에 대한 수주 보시면 절반 이상을 지금도 가져가고 있어요. 메탄올도 지금 43척으로 전 세계 1위 탈환했습니다. HD의 한국조선해양이. 그래서 그 본업만으로 본다면 저는 한조에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에서 불안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선 산업에서 그 수주발 그리고 조선가 이런 스토리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선두에 뭐 항상 선두에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선두 부분에는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 수주에서 말씀드릴게요. 디스카운트 때문에 나쁘게 보는 분이 있고 그쵸. 가볍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삼성중공이나 다른 걸 보시는 분인데 결국 보면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국조선은 원 오브 더 탑3 TP가 높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주사 그 정도. 할인이 있긴 한데 현대사모중공업이 작년에도 수주 200%로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회사가 한조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사모중공업을 보려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을 살 수밖에 없고 이 현대사모중공업이 왜 제일 수주를 많이 하냐면 조선사가 제일 늦게 만들어졌어요. 제일 제일 최신이고 신식이고 태풍 영향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건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산량도 높고 뭐 퀄리티도 높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한조회를 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거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 보셔도 되고. 네. 한화오션. 네. 조선 아예 관심 없나 보네요. 아예 리액션. 관심 없어요. 아예 관심 없죠? 저번에 무슨 어디 그거 맞아요. 저번에 나도 봤는데 3프로에서 촬영한 그 2%님. 조선, 조선은 아니었는데 조선에 기자재? 들어가는 기자재. 엔진 혹은 기자재? 엔진 할 때 들어가는 사장님 그런- 나오셔서 하셨죠? 맞아요. 사장님 나와서 말씀 하는 하시더라고요. 거 듣고 오 솔깃하긴 했는데 사실 시장은 반도체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인기 투표로 그건 보면 맞지. 굳이 네, 비중의 이슈지. 한 놈만 팬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나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반도체 미리 폭죽을 터트린 건지 어쨌든 쏠림이 있었던 그런 시장 두 분은 오늘의 한마디 뭐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요 어지러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어지러운 사진이 어지러워. 변압기, 삼성향 장비. CXL 저 뭐야 HBM 반도체 변압기 아니 세 저게 개는 네 개네. 뭐야? 네, 그러니까 더 넣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나서 이게 뭐냐면 네. 소들이 다트 예. 던지는 거지. 표죽 조전해서 쏘는 거를 요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던진다 이 던진다 얘기예요. 이거지. 오늘 조선이 없네요. 조선이요? 조선은 오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는 이제 투자자들이 네. 이제 삼성을 어쨌든 필두로 반도체를 필두로 막 다트를 던지는데 네. 그게 뭐 CXL이라든지 HBM에서 유리기판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숑숑숑 던지고 있다. 그림 전달이 잘 안 됐네요. 자, 한 10개. 아니 지금 소가 저거를 다트를 또 잡고 있기도 하고 지네들한테 박혀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다트를 던지라고 했는데 이게 AI가 자꾸 소한테 던지는 거예요. 다트를 A가 B한테 던지라는데 그거 네. 그러니까 저런 변압기나 목적어, 저런 대상을 것들이 던지라. 있는 저런 이제 다트 판에다가 다트를 던져라고 했는데 소한테 구체적으로 해야 돼. 소가 다트를 어디다 던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네, 하면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렇게 나. 무료니까 확실히 무료니까. AI가 성의가 없네. 그러니까. 이상 3만 원 주고 더, 해야 돼. 3만 원 네. 주고. 공짜는 다 알겠습니다. 그래. 예. 괜찮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뜻만 잘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적을 자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넘어간다면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있을까요? 한마디는 대충 하고 이거 아까 그 2차 전지 테슬라 잠깐 해드릴게요. 오. 테슬라가 바닥이냐라고 봤을 때 테슬라 바닥이냐 목표 주가가 122달러 나와 있거든요. 네, 구겐하임이라고. 네. 근데 구겐하임 이거 알죠? 하고 나서 보니까 딴 데서 JP 모건이가 115달러를 내렸대요. 그래서 아씨 이게 뭐 뭐야? 그러고 지금 180불이니까. 네, 이게 보세요. 얼마 전에 가격 올렸잖아요. 네, 테슬라가. 네. 그 올린 거는 적자 전환 안 되게 하려고 한 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지금 FSD 무료 버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요 반응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안 좋으면은 122달러 간다. 요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2차 네. 전지 그 다시 돌아오더라도 양극재는 안 돌아올 것 같다고. 음. 근데 오늘 삼성 SDI는 올랐을 걸요 아마.
삼성 SDI? 올랐을 거야 아마. 어.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는 그거 아니면 LS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올랐네요. 3%. 아니면 LS는 LS 반도체 2차전만 가는 게 아니지만 네. 그런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정도만 한 캔에 두고 양극재는 그냥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은 진짜 나락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증권은 이것이 기대할 게 있대요. 왜냐하면 FSD가 지금 이게 뭐야 한 분기 사이에 채택률이 1.9% 4.6%로 많이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 버전 주면은 만족이 올라가면은 요게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이것만 믿고 할 수 있냐 문제고 미국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아웃사이드 아메리카에서는 이 FSD가 그렇게 유망할까? 아 그렇죠. 맞는 말이죠. 유망하지 않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대한민국에서 아마 FSD가 잘 안 될걸요. 아마 이렇게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만 이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나마 잘 되면 얘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이거 올해 테슬라 YOY 플러스 성장 못할 것 같아. 그 느낌이고요. 또 한 가지 희망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미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잘 되면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양극재 사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저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다고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뭐 SDI라든지 LS라든지 좀 길게 보는 거를 네. 조금 하고 양극재는 올라오더라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이 공장 시간을 단축했거든요. 가동 시간을 단축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구 환신이라고 있어요. 이구 환신 아세요? 이구환 씨 몰라요. 옛날 거 이구 산업은 아는데. 네. 옛날 가전제품 교환하면은 네. 보조금 줘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었어.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거든.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 중국에서 이구 환신했었는데 이번에 14년 만에 이구 환신해요. 가전제품도로.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가전제품도 안 팔리잖아요. 네. 좀 사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동차도 그렇게 한대요. 자동차도 할부로 하고 이구 환신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3월 13일이니까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반응은 한 달이면 알 것 같아. 한 달 내니까 한 달에 베팅하시고 기미가 없다. 그럼 5월 달에는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SDI는 왜 올라요? SDI는 전고체고 그 셀업체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걔네들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근데 양극재는 바로 셀업체가 압력을 받으면 양극재한테 압력을 줄 수밖에 없거든. 이 양극재는 계속 마진이 안 좋아.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진짜 $120, $100 이렇게 무너지면 네. 전고체고 나발이고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고 산다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쪽 방향으로 그 음극재라든지 덜 영향 받는 걸 중심으로 해야지. 양극재는 직격탄 일이니까. 셀이 직격탄이면 셀의 가장 큰 게 40%가 양극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저기 뭐 이오테크닉스가 뭐 저기 한미반도체가 뭐 밸류 하더라도 네. 지금 그 저기 2차 전지 그런 그 밸류보다 안 비싸요. 여전히 그쪽이 비싸고 이게 덜 비싸다고. 그래서 이거 쉽지 반도체가 여전히 덜 비싸다. 그럼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니까 혹 싫지 않으면 한 달 내로 네. 버리는 게 낫다라고 과감히 얘기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은 테슬라 FSD 무료로 푼 거 네. 한 달 안에 좋은 리뷰가 좀 나와야 되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해야 된다. 중국의 이구 한신하고 네. 두 번째로는 중국 가동률 지금 낮췄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것도 상황이다. 테슬라께 잘 팔릴지 사실은 다른 게 잘 팔릴지 그렇죠. 모르는데 그래도 모르죠. 장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바로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삼성 먼저 넘어갑시다. 이거 네, 넘어가고 좋습니다. 리포트 충돌 넘어갔고 네. 리포트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거 어느 증권 샀는지 까먹었네. 어. 미래에셋증권 제가 찾아볼게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쓴 것 같은데 엔비디아 GTC 지나갔죠 2024. 네. 근데 여기 용어도 나오고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제대로 혹시 알아야 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십시오. 제가 30페이지 버전 읽다가 피곤해서 지금 못 읽고 왔어요. 근데 재미있더라고. 저는 다 읽어볼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다. 안 나오네. 읽어보면 엔비디아 미래에셋증권 산업 리포트. 이 부분 이 리포트에서 오늘 어떤 점이 좋으셔서 전반적인 소개시켜 터미널로지하고 주시나요? 네. 저번 GTC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블랙웰, 그다음에 네. NIM, 뭐 무슨 MV 링크 이런 네. 거를 쉽게 설명을 쭉 했어요. 정리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네, 저번에 한번 썼었지. 나폴레옹 했었죠. 그랬었나요? 했었어요. 한번 했었어요. 했었어. 알프스 넘어가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잖아요. 네. 지금도 크로스. 알프스인가요? 몰라 하여튼 이거 가져온 이유는 네. 이겁니다. 내일 산을 넘어가야 돼.
삼성전자라는 산. 야, 그럼 나폴레옹 됩니까? 네, 근데 잘못하면 낙마될 수 있어. 아, 잘못하면 유배 가요. 아니 유배관이 떨어져 죽는다니까. 떨어져 죽어요? 아니면 날아가 넘어가든지 크로스 마운틴하든지 아니면 떨어져 죽든지. 어. 5조 3천과 6조 뭐가 내일 나오는지 죽던지 살던지 한번 같이 목숨 걸어보자 이거 가보자. 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합으로 그냥 평탄하게 갈 수는 없나요? 5조 5천 나오면 5조 5, 6천 나오면은 5조 5, 6천 나오면은 뭐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뭡니까? 6조 에? 6조 나오면 베스트 시나리오. 아니 저는 그렇게 많이? 그것도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겠지. 6조 아니가 그게 아니라 6조가 나왔어요. 그럼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수급이 너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계속 지속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슨 모든 상황을 다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를 위해서는 6조를 찍고 네. 그다음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엔비디아 확정 공시 비슷하게 나고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9만 원 근처 빨리 가는 거지. 어. 그리고 나서 쉬면서 다른 게 으쌰으쌰 또 나오면은 그럼 2,900으로 빨리 가는 거니까. 삼성전자 이거서 뭐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무너지면은 다른 거 혼자 열심히 떠가지고도 2,850 못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삼전이 5.5조 요게 안 나와서 네.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지만 5조 3 5조 5천은 애매한. 5조 3천 2천 5조 2천원만. 질문을 먼저. 일단 질문을 먼저. 시장이 그 컨센을 못 맞아가지고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도 사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시 돌고 돌아 반도체로 올 거잖아. 그러면 오히려 하루 이틀은 약간 이 시련이 있지 분명히. 그럼 오히려 이런 걸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고 살려는 마음이 있구나. 5조 살려는 3천. 마음은 있죠. 5조 반도체의 모든 분들이 다들 지금 인기 근데 투표를 하고 웬만해서는 있으니까. 5% 이렇게 빠진 일은 없을 겁니다. 진짜 5조가 깨진다든지 4조 9천원 나온다. 그러면 이제 5% 이상 빠질 수 있어. 그러면 진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 것 붕괴는 같아요. 아니라는 거라 봅니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그럼 이제는 그런 사실들 말고 두 분의 의견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사실. 찍찍이라고 자꾸 얘기 안 해. 이걸 라이트하게 그냥 하는 건데 솔직히 네. 이거를 누가 맞춥니까? 맞아. 눈또 그랬어. 아유 못 맞추지 이거는 이거 그냥 못 맞추죠. 이거 그냥- 대자뷰 이것도 맨날 얘기한 것 같아요. 감. 일단 감. 아니, 저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얼마? 정도 그러니까. 숫자 숫자. 숫자 딱 찍어야 돼요. 찍어야죠. 찍어야 돼. 넷이 찍어야 다 돼. 찍는 건데. 와, 제가 왜 먼저예요? 제가 제일 나중에 할래요. 이렇게 소인배한테 아니, 제가 먼저요? 제가 먼저 저간 할게요. 보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5.9 봅니다. 오 5.9. 진짜? 네, 5.9. 이유 들어볼까요? 5.9. 에? 이유가 어딨어 느낌인지 뭐. 아 느낌이야? 이유가 저는 없지. 근거 없이 5.9. 움직입니다. 삘이 왔어요. 민트는 뭐. 네. 저는 5.2. 5.2. 5.5. 이렇게. 그러면 컨센서스 하회. 그럼 아, 일단 이 부합. 시는. 딱 부합. 5.2가 딱 아니야, 부합이잖아요. 5.2면 그건 낮아졌어. 최근에 높아졌어. 높아졌어. 오피셜리. 그럼 5.9는 너무 높은데? 오케이. 5.9는 너무 높아? 그러면 5.3, 나 5.2인데. 아, 오케이. 저는 5.45. 5.45. 4은 5.45 그리고 굉장히 나는 비싸. 5.65. 5.65. 그러면은 두 분은 컨센서스 부합보다 조금 더 위네요. 뭐 저희는 잘 모르니까. 나는 최근에 높아진 애널리스트를 한번 믿어도 다시 한번 믿어볼까 싶어서 5.65 정도 해놨어. 그러면 5.65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그럼 안 빠질 거야. 시장은 어떻게 그럼 움직입니까? 안 빠지겠지. 그냥 강보합권? 예, 그 정도 되겠지. 그럼 강보합하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금요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쓰겠지. 본실적 기대감으로 또 가요 그러면. 그렇지. 다음 실적 기대감으로 본실적 본실적 기대감으로. 근데 내일 우리가 아침에 보지만은 저기 노동시장 그 지표가 밤에 나오잖아요. 고용 미국제. 보고서. 그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월요일에 반영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봐야 돼서 내일 잘 나와야 돼. 그리고 버틸 비딜 몇번이 있는 거라고. 5.34 나오면 좀 약해. 그래서 공지하셔야죠. 우리 연장 근무하는 거 말씀해 연장 주셔야 근무하는 또 거. 이제 내일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을 아침에 같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 같이 볼 거예요. 전화 왔을 때 일찍 발표하라 그래요. 9시 네. 하고 50분쯤. 9시 50분. 근데 8시랑 10시 제가 몇 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언제 올려주세요. 발표하는 저는 8시 50분에서 9시 10분 아, 정도로 그래? 기억을 했거든요. 그 나도 모르겠어.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나오는 거 같이 보면서 오프닝 벨에서 좀 이렇게 소화를 하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4, 5.65, 5.65, 5.45, 5.45. 5.2, 5.9. 저 5.3 할게요. 오삼불고기라고 말씀해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 좋다. 제가 6 하고 싶었는데 채팅창에 6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안 맞을까봐. 그럼 5.95 하시면 되겠다. 5.95.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만약에 맞아. 실적이 안 좋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딱 중요하지. 보자마자 안 좋으면 팔아야지.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빠지면 팔아요. 도망가요? 도망가야죠. 진짜? 네. 아니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야 다들? 개인들도 그렇고 도망갔다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사면 하면 되죠. 다 그러는데. 상황 진정되는 거 보면서 하면 잠깐만. 되죠. 한 분씩. 자, 잠깐만 보자. 일단 도망갑니까? 네. 삼성전자, 반도체 예를 다?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막 4조 대 나왔다. 4조 8,500 네. 나왔다. 그러면 저는 1조 적게 도망갈 나왔어요. 것 같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사도 되니까. 5 밑에 나오면 네. 쇼크라고 보고 아 쇼크야. 그때는 쇼크. 다 도망가죠. 도망가는 쪽으로. 아니 생각해봐. 이 기대치를 올려놓고 근데 내일 만약에 넘버가 발전하고 내일 컨퍼런스 콜을 한다. 발표는 일찍 하고 컨퍼런스 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거 들어보려는 심지어 있잖아요. 근데 컨퍼런스 콜이 없거든. 내일은 숫자 2개요. 그냥 매출 그냥 딱- 영업이 딱이야. 분도로도 안 나와. 그렇죠. 숫자만 나와. 애널리스트들이 설명하고 뭐 이렇게 부지런해서 리포트 띄워도 점심 전후로 나올까 말 거야. 그러면 그 불확실성을 누가 참을 수 있겠어? 여기 5조 9천 원인데 4조 9천5백 나오면 다 팔지. 대신에 그게 있어요. 대신에 전제는 사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아, 그렇지. 더 밑에서. 네, 더 사기 위해서. 시장에서 엑시트하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닌 게 핵심이에요. 최소한 네, 3% 이상 빠집니다.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빠르게 팔고 다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결국 핵심이에요. 돌아 반도체.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비중이 적어요. 현금이 많아요.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비중이 많아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슈 나오는 거지. 그런 분들은 이슈 나오는 집 사기 열심히 빨리 도망갔다가 다시 밑에서 사는 거죠. 왜냐 그만큼 그럼.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관점의 다들 매도지. 팔고 이제 시장 안 봐 이런 관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이잖아요. 이거는 네.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좀 단기 충격이 강하게 올 수 있을 때는 일부 엑시트 했다가 빠르게 다시 담으면 되기 때문에 담으려고 파는 돈은 금방 다시 담아줘요.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금방 다시 삽니다. 사는 건 금방이어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현 본부장님. 다 알겠는데 무슨. 아, 그래요? 4 도망가라? 4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그럼 그냥 기계적 파는 거지 일단. 야. 아니 7조 2, 3천 원에서 못 팔거나 안 팔거나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팔 것 같아요? 다 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실은 분명히 하죠. 이 실은 분명히 나온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럼 다 같이 팔면 그 해석 더 아니야 이거 내려와요. 일시적 임금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5조 6천억이라고 해석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 네, 만약에 네, 네, 약간 네. 차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해석을 누가 해주냐고. 증권사 리포트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날 당장에 다른 게 나올 게 없어. 잘못하면 올해까지 기다려야 되고. 일단은 돈을 들고 튀어라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는 쪽. 먹었거나 비중이 많으면은 그쵸? 그쵸. 네, 먹었거나 비중이 많으면은 그렇게 액션을 하는 것이 타당하죠. 얼마 하느냐는 것은 본인에 달려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른 주가들도 빠진다는 거지. 그렇죠. 반도체 다른 주가들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도체에 집중해서 포트를 만들어 놓을 건지 네. 아니면 그거 감수하고 그냥 다 홀딩으로 갈 건지 그거를 오전부터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예요. 누가 갭상승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만약에 5조 9천원 6조 나와서 진짜 5조 9천 나온 게 있었고 네. 이제 6조가 나왔다 칩시다. 6조. 그 가능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갭상승 할 수도 있지. 그렇죠. 5% 이상 갭상승 어떡하나 따라하지 마세요. 5% 이상 오히려 갭상승 나와도 따라가지 말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반응돼 있고 아까 미국 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네네네. 모르니까 그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한 2, 3%면은 3%, 2, 3%면 본인이 안 갖고 있으면 따라하고 싶겠지. 그러면 좀 올라가서 일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 이상 6조 나와서 6조 나와서 5% 이상 가서 안착해서 계속 바로 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제 겐또입니다. 겐또. 갭상승으로 그건 안 추천할 것 같아요. 5% 이상 안 5%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난안 추천해. 하셨잖아요. 살걸님이 바리깡 준비해야지. 그 얘기했어? 정확하십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낮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5.3, 5.2 5.3. 예상한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도 애널들이 못 맞췄는데 좋아. 이번에는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코송이님이 똑같은 어, 얘기. 지난번에도 애널들이 못 맞췄는데 맞아요. 이번엔 맞출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널리스트의 저는 신뢰가 패널적인 면이 없어요. 없지 않아 있어서 5조 6천 했는데 네. 한마음에서 5조 3천 정도밖에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있지요. 아. 근데 미리미리 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한 그렇죠. 거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유자 영역에서 5조 3천까지면 뭐 아까 장기 기한이 있으니까 많이 안 먹어서 좀 더 기다려보지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3천이면 아마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나오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네.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각자의 성향,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포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도체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맞죠. 네, 아무것도 그럼 안 안 해도 해도 되지. 되는데 예.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양방을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삼전 실적에 다른 반도체도 영향을 네, 맞습니다. 받을까요? 나쁘게 오는 건 바로 받아요. 아, 삼전 실적의 쇼크로 삼성전자가 바로미터가 돼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확실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의심할 여지 없이 받죠. 아, 좋게 나오면 그거 좋게 나오면 좀 다르게 반영될 수 있죠. 아, 삼성전자 각각 더 쏠리냐, 섹터가. 다리가 아.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달릴 수도 있죠. 지금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오늘 사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뭐 10% 20% 급등했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러면 잘 나와도 못 나와도 내일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네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은 네.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글로 쏠릴 것이다. 그쪽으로 오. 쏠릴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아. 사실 소부장들은 덜 가지 안 가지. 덜 빠질 수- 가거나 빠질 수도 아니면 뭐 있어. 오히려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한박자 생길 느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종목이 뭐 소부장이 무조건 다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쏠리면 그쪽이 일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셀 때 보시면 뭐 오늘은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다 갔는데 통상적으로는 하나만 갔어요. 잘 한번 이전 시장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오늘처럼 이렇게 전방위로 다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하나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다른 쪽에서는 일부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조금의 대응을 빨리 해주실 필요는 있죠. 왜냐면 대응했다가 다시 잡으면 되니까 수수료 정도만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생각을 아예 하고 있는 것과 네네. 안 하고 있는 것은 대응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수 그렇게 있다. 하시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오늘 이제 내일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뒤에 칼칼칼은 조금 맞아. 오늘은 내일이 아주 내일로- 중요한 날이 있으니까요. 내일로 미루고 네. 칼칼칼은 내일로 좀 미루고 네. 지금 한 3분 4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은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영향 거의 없고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지고 영향이 있지 않고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네네. 갭을 메꿀지 뉴스가 나오거나 오늘 빠진 것 때문에 올라올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발로 하이닉스 삼면반도체가 이슈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넘버 2개라 그랬지 거기서 뭐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본드를 어떻게 쓰고 뭐 한미반도체 쓸 거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그냥 혼자 노는 거야. 오케이? 네, 한미는 알아서 혼자 따로 간다. 혼자 노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너무 많이 나오면은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정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안 좋게 나오면은 하이닉스도 빠져요. 더 빠지겠지. 안 좋게 예, 그 나오면.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 어썸션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삼성이 잘 나오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삼성이 잘 나온다고 뭐 그럴 수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네. 뭐 낸드나 어쨌든 메모리 쪽에 그 가격이나 수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논리로 그렇죠. 접근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운드리나 뭐 핸드폰이나 다른 거 다 노이즈가 껴있는 삼성보다는 아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나 좋다는 거야? 그것도 좋은 마인드예요. 좋은 마인드지.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이 잘 나오면 하이닉스도 사람들이 똑똑해서 어제 오늘 주가를 보면은 어제 1% 빠지고 오늘 1% 올라. 여기 1.몇% 빠지고 1.몇% 올랐어. 네. 삼성전자 돌고 하이닉스도 그거 빠진 그대로 네네네. 돌아갔죠. 더 올랐죠. 딱 균형 맞춰갖고 어디로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딱 만들어놨어. 오늘 네 그쵸. 오늘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서, 보면은 네, 그렇게 내일 보고 비슷하게 어떻게 해놨어요. 할까. 그러면 내일 진짜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 지금 85,300원이고 하이닉스 188,000원이거든요. 그쵸. 그럼 9만 전자. 아까 말했잖아요. 20만 5% 하면은 5%에 내일도 40이니까 될수 9만 원 되잖아요. 6만 원 찍었다 해서 9만 원이 갈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만약 그렇게 되면 쫓아가면은 조금은 단기 좀 그렇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나는 거고 한 3% 정도면 3, 5, 10, 38, 24면은 좀 못 미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용인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드리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네. 잘 나와도 이미 오른 측면이 있고 오늘 또 소부장이 완전 뿜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일단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추차님께서 아까 5,000원 보내주시면서 JYP 75층
정도에 계신데 15초. 요거 어떻게 홀딩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뭐 지금 모르겠다. 얼마야? 아리까리하다. 지금 지금 6만 6만 9천 지금 원인가? 68,300원이네요. 10% 마이너스 됐구나. 최근 어때요? 진짜 진지하게. 저는 아까 뭐 제 감으로 얘기한 거니까 근거는 전혀 없어서 1분밖에 없어요. 진짜 28분이어서. 네, 또 7.57. 네, 그 수급이 쏠리면 네. 네, 그 한쪽으로 쏠리면 소외 산업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는 보시되 이게 참 비중이랑 가격 위치랑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아까도 이제 카톡으로 좀 카톡이란다. 여기다 채팅창에 썼는데 만약에 엔터를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수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비중도 딱 정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좀 시간을 쓸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해당 종목을 떨어지는 종목을 비중을 싣기 시작하면은 요 종목에 계속 빠져서 내 모든 자산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수익 나면 팔고 여기서 물 타고 수익 나면 팔고 물 타고 이래 버리면 본전 생각나지. 아니 본전 생각이 아니라 해당 종목으로 비중이 50% 100% 이렇게 커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땐 이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네. 만약에 안 올라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정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탈모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중을 딱 설정을 하세요. 내가 15% 담겠다고 하면은 딱 근데 그게 내 비중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는 게 맞아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고개 들고 차트 돌아섰을 때 그때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그럴 땐 불타기를 해야 돼요. 아주 정확한데 비중에 대해서 관심 정확한 그 뷰가 있어야 돼. 네, 비중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40% 했어, 30% 했어. 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38% 됐잖아요. 근데 어떤 모멘텀이 왔어. 약간 네. 이상한 거. 그럼 원래 30% 하겠는데 주가가 올라 38% 됐잖아요. 네. 그럼 8%를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이 15% 됐는데 10%까지 참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쭉 오르더라고 10% 되잖아요. 그 참아보고 거기 마진으로 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내일 만약 삼성전자 막 튀잖아요. 네. 5%가 중요한 거. 이게 네. 한 3.5% 가면은 그걸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얼마나 빠질까 생각해 보세요. 아. 삼성전자 때문에 내일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수없이 나올 수도 있어. 삼성전자가 너무 잘 나오면. 그런 알겠습니다. 나쁜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삼성전자 내일 뭐 실적을 앞두고 좀 자세한 얘기를 다뤄봤고요. 내일은 또 콸콸콸 네.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추차님 혹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3프로 머니 채널 가셔서 저희 클립에 우리 상담을 좀 상세하게 칼칼칼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주시면 또 저만의 칼칼칼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뉴스룸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도 또 좋은 뉴스 마구마구 좀 준비를 해 오셨을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희는 클로징벨 팀을 오프닝 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 때 파이팅 하면서 같이 또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